서울 외곽, 비교적 조용한 주택가에 위치한 은혜본식은 현지인들에게 꽤 유명한 식당이다. 싸고 푸짐한 음식, 그리고 늘 웃는 얼굴로 손님을 맞이하는 알바생 덕분에 단골이 끊이지 않는다. 그 알바생의 이름은 지민이었다. 23살의 지민은 아르바이트생이지만 누구보다 책임감이 강하고 음식 하나하나에 정성을 쏟는 직원이었다. 어릴 적부터 강아지를 좋아했고 버려진 동물을 보면 마음이 아파 차마 지나치지 못하는 성격이었다. 그날 아침도 평소처럼 분식집을 청소하고 손님을 받을 준비를 하던 지민은 무심코 창문 밖을 바라보다가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다. 분식집 뒷골목 구석에 말라 비틀어진 황금색 털을 가진 강아지 한 마리가 조용히 앉아 있었다. 더럽고 엉킨 털, 뼈가 앙상히 드러난 몸, 그리고 슬프고도 애절한 눈빛. 강아지는 짖지도 않았고 구걸하지도 않았다. 단지 따뜻한 음식을 바라보듯 식당 안을 가만히 응시하고 있었다. 지민은 숟가락을 놓고 창밖으로 시선을 고정했다. 저 아이, 도대체 얼마나 굶었을까? 한참을 바라보다가 지민은 가게 안에서 손님이 남기고 간 김밥 몇 줄과 계란말이 한 조각, 그리고 따뜻한 미소를 담아 종이 접시에 담아 조심스럽게 뒷문으로 나갔다. 강아지는 경계심을 보였지만 지민의 조심스러운 손길에 조금씩 다가오더니 결국 천천히 음식을 먹기 시작했다. 지민은 무릎을 꿇고 강아지 옆에 앉아 조용히 말했다. 많이 힘들었지? 이제 괜찮아. 내가 있어. 그러나 그녀의 따뜻한 순간은 오래가지 못했다. 뒤에서 들려온 익숙한 하지만 날카로운 목소리. 지민 씨,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녀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김 부장, 은혜분식의 매니저이자 실질적인 사장 역할을 하는 남자가 팔짱을 낀 채 무표정한 얼굴로 서 있었다. 그게 그냥 음식이 남아서 너무 불쌍해서요. 식당에서 유기견에게 음식을 나눠주면 어떻게 되는지 몰라? 위생 문제도 있고 손님들도 싫어한다고. 지민은 조심스럽게 반박했다. 매일 버려지는 음식이 이렇게 많은데요. 그 아이는 며칠을 굶은 것 같아요. 김 부장의 얼굴은 점점 붉어졌다. 변명은 그만해. 당장 그만둬. 오늘부로 당신은 해고야. 지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정말 그냥 강아지 하나 먹였다고요? 규칙을 어긴 거니까 당장 나가줘. 지민은 말없이 앞치마를 벗고 강아지 곁에 다시 앉았다. 눈가에 눈물이 맺히고 있었지만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 내 탓 아니야. 내가 선택한 일이니까. 그 순간 분식집 앞에 고급 SUV 차량이 천천히 멈춰 섰다. 차 문이 열리고 정장을 차려입은 중년 남자가 다급하게 내려왔다. 그는 뭔가 찾는 듯한 눈빛으로 주위를 둘러보더니 강아지를 발견하고 바로 달려왔다. 하늘아? 강아지는 그 목소리에 반응하듯 귀를 쫑긋 세우더니 꼬리를 흔들며 남자에게 달려갔다. 하늘아, 드디어 찾았다. 우리 딸이 너 찾느라 얼마나 울었는지 알아? 남자는 지민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이 아이를 돌봐주신 분이 바로 당신인가요? 지민은 멍하니 고개를 끄덕였다. 남자는 명함을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제 이름은 유진우입니다. 저는 하나 동물복지재단을 운영하고 있어요. 당신 같은 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혹시 내일 사무실로 와주실 수 있을까요? 지민은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명함을 내려다보았다. 그곳은 동물보호와 입양, 구조 활동으로 전국적으로 유명한 재단이었다. 강아지 하늘은 마지막으로 지민을 바라보며 짧게 꼬리를 흔들었다. 마치 고마워 라고 말하는 듯. 그리고 지민은 아직 실감할 수 없었지만 뭔가 엄청난 일이 시작되고 있음을 예감하고 있었다. 지민, 재단에 들어가다. 새로운 시작, 그리고 드러나는 분식집 사장의 수상한 비밀. 다음 날 아침,
지민은 긴장된 마음으로 강남 한복판에 위치한 고층 건물 앞에 섰다. 전날 받은 명함에 적힌 주소. 바로 하나동물복지재단 본부였다. 대형 로비와 깔끔하게 정돈된 실내. 입구에는 구조된 강아지들의 사진이 액자로 전시되어 있었다. 지민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로비로 들어섰다. 안녕하세요. 혹시 예약하셨나요? 리셉션 직원이 상냥하게 물었다. 어제 유진호 이사님께 명함을 받았는데요. 지민이라고 합니다. 직원은 금세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아, 지민 씨. 이사님께서 기다리고 계세요. 이쪽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복도 끝 회의실 문을 열자 어제 만난 유진호 이사장이 따뜻한 미소로 맞이했다. 옆에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 한 명도 함께 있었다. 단정한 옷차림과 친근한 인상이 인상적인 그녀는 유 이사장이 소개했다. 여긴 정소영 팀장님, 보호소 운영을 총괄하고 있어요. 소영은 활짝 웃으며 손을 내밀었다. 반가워요, 지민 씨. 하늘이를 돌봐준 얘기 들었어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지민은 아직도 낯설기만 한 분위기에 조심스럽게 말했다. 저야말로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해요. 사실 아직도 꿈 같아요. 현장에서 필요한 건 기술이나 경력보다 따뜻한 마음이에요. 유 이사장은 진심 어린 눈빛으로 말했다. 그날 하루 종일 지민은 팀장 소영과 함께 재단의 구석구석을 둘러봤다. 깨끗하게 정돈된 보호소, 구조된 동물들의 치료 공간, 입양 상담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센터 구역까지. 하루 만에 그녀는 이곳이 단순한 직장이 아닌 새로운 사명과 삶의 시작이라는 걸 깨달았다. 오후, 지민은 야외 놀이터에서 한 마리 강아지와 눈이 마주쳤다. 회색 털에 약간은 겁먹은 듯한 눈빛. 옆에 있던 자원봉사자가 말했다. 쟤는 토토예요. 구조된 지 한 달 됐는데 아직도 사람을 무서워해요. 전 주인한테 학대당해서. 지민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앉았다. 토토야, 괜찮아. 나도 많이 무서웠어. 근데 괜찮아질 거야. 토토는 망설이다가 지민의 손에 코를 댔다. 그리고 아주 살짝 꼬리를 흔들었다. 자원봉사자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헉, 꼬리 흔든 거 처음 봐요. 대박. 지민은 속삭이듯 말했다. 우리 친구가 될 수 있겠지? 며칠 후 지민은 보호소 일에도 적응하고 구조 업무에도 동행하게 되었다. 하지만 어느 날 유 이사장이 무거운 표정으로 지민을 불렀다. 지민 씨, 잠깐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회의실에 들어서자 유 이사장은 조용히 문을 닫고 노트북을 켰다. 거기엔 은혜분식 근처 CCTV 영상과 익명의 제보 메일이 첨부돼 있었다. 사실은 지민 씨가 해고된 사건 이후 이상한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김 부장이 유기동물을 일부러 학대하거나 다른 목적을 가지고 처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어요. 지민은 깜짝 놀랐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날 지민 씨가 밥 준 강아지, 하늘이 말고도 근처에서 사라진 유기견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한 공장 창고에서 이상한 활동이 포착됐어요. 유 이사장이 보여준 영상엔 김 부장이 밤늦게 강아지를 박스에 담아 차량에 옮기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이건 단순히 동물혐오 수준이 아니에요. 무언가 더 큰 일이 숨겨져 있어요. 저희 재단은 동물보호단체 연합회와 함께 진실을 파헤쳐 보려 합니다. 지민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심장이 요동쳤지만 눈빛은 단단해졌다. 도울 수 있는 게 있다면 뭐든 하겠습니다. 다음 며칠간 지민은 재단의 조사팀과 함께 은혜분식 주변을 다시 찾았다. 낮에는 평범한 분식집처럼 보였지만 밤이 되면 골목 구석에 수상한 벤 차량들이 멈춰서곤 했다. 지민은 어둠 속에서 카메라를 들고 속삭였다. 이번엔 절대 못 도망치게 할 거야.
지민은 과거의 직장이 숨기고 있던 진실과 마주하게 되고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결심을 하게 된다. 토토와 함께하는 그녀의 여정은 단순한 구조를 넘어 정의와 용기의 싸움이 된다. 지민은 과연 진실을 밝히고 다시 세상의 따뜻함을 증명할 수 있을까? 서울 외곽에 위치한 낡은 창고. 낮에는 아무도 드나들지 않는 듯 보이지만 밤만 되면 조용히 한 대씩 검은 벤 차량이 들어와 머문다. 지민은 소영 팀장, 자원봉사자 현우와 함께 근처 건물 옥상에서 카메라를 설치하고 있었다. 고구려 야간 투시경, 망원 렌즈, 무전기까지 이들은 더 이상 단순한 보호소 직원이 아니라 진실을 추적하는 탐정단이었다. 오전에는 별 움직임 없었어요. 현우가 속삭였다. 근데 밤 11시쯤 항상 같은 벤이 와요. 차 번호판도 매번 가려져 있고. 지민은 손에 든 태블릿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이거 보세요. 며칠 간격으로 유기견 실종 신고가 집중되는 구간이 창고 반경 3km 아니에요. 소영 팀장은 입술을 깨물며 중얼거렸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무조건 연결돼 있어. 그날 밤 세 사람은 카메라를 통해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한다. 창고 뒷문이 열리고 김 부장이 직접 등장한다. 그리고 그는 조심스럽게 무언가를 끌고 나왔다. 저거 강아지 아니야? 지민의 목소리가 떨렸다. 밝게 비치는 가로등 불빛 아래 작은 철장에 갇힌 회색 강아지 한 마리가 보였다. 지민은 그 모습을 보자마자 얼굴이 새하얘졌다. 토토야. 그녀는 무심코 몸을 일으켜 옥상 난간으로 달려갔다. 소영이 그녀를 붙잡았다. 안 돼. 지금 가면 안 돼. 증거부터 확보해야 해. 지민은 눈에 눈물이 고였다. 도와준다는 말 믿은 건데 또 인간한테 상처받은 거야. 현우는 침착하게 말했다.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증거를 완벽하게 확보하는 것, 그리고 그 아이를 구조하는 거야. 며칠 후 하나재단은 확보한 영상과 사진, 실종견 신고 목록 등을 모아 동물보호감시단과 경찰에 정식 신고서를 접수했다. 담당 형사는 자료를 보며 말했다. 이 정도면 압수수색 영장 청구 충분히 가능하겠네요.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민은 간절히 물었다. 혹시 아이들이 안전하게 구조될 수 있을까요?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단호히 말했다. 우리는 끝까지 찾아냅니다. 그리고 죄는 반드시 벌받게 할 겁니다. 3일 후 새벽, 경찰 특수팀이 창고에 급습했다. 하나재단 팀도 구조요원 자격으로 동행했다. 그곳에서 발견된 건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참상이었다. 좁고 더러운 철장 속에 갇힌 강아지들, 깡마른 몸과 상처투성이 피부, 그리고 토토. 지민은 울음을 참으며 철창 앞에 무릎을 꿇었다. 토토야, 나야, 지민이야. 토토는 힘겹게 고개를 들더니 눈을 깜빡였다. 그리고 그녀를 알아본 듯 꼬리를 아주 살짝 흔들었다. 지민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토토를 품에 안았다. 이제 괜찮아. 집에 가자. 그 순간 그녀의 눈에서 흐르던 눈물은 슬픔이 아닌 안도의 눈물이었다. 그날 김 부장을 포함해 유기견 불법 거래에 연루된 4명이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버려진 동물을 수거해 불법 번식장이나 실험용으로 거래하던 조직의 하부 유통책이었다. 뉴스에서는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알바생 해고 사건의 진실, 그녀는 오히려 영웅이었다. 유기견 한 마리로 시작된 정의위 사슬. 하나재단, 불법 동물 거래 조직 적발의 결정적 역할. 지민은 인터뷰 요청도 받았지만 대부분 거절했다. 그녀는 말했다. 내가 한 건 그저 밥 한 그릇을 준 것뿐이에요. 하지만 세상은 때때로 작은 행동에서 큰 변화가 시작되죠. 토토는 회복 후
다시 지민과 함께 보호소 생활을 시작했다. 이번엔 입양 가능 택이 붙은 채가 아니라 보호소 정식 마스코트로 임명되었다. 매일 아이들과 놀아주고 새로운 친구들에게 안정감을 주는 역할을 맡았다. 지민은 이제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 구조 및 홍보를 담당하는 핵심 팀원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어느 날 지민은 강의 요청을 받았다. 한 초등학교에서 동물 보호에 대해 이야기해달라는 요청이었다. 아이들 앞에서 그녀는 조용히 말을 시작했다. 예전에 전 아주 평범한 분식집 알바생이었어요. 어느 날 한 마리 강아지를 보았고 그냥 한 끼를 먹였어요. 하지만 그게 제 인생을 바꿨어요.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그녀의 이야기에 집중했다. 작은 친절은 결코 작지 않아요. 여러분의 손길 하나, 시선 하나가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어요. 김 부장의 사건 이후 지민과 하나재단은 전국적인 주목을 받게 된다. 새로운 입양 캠페인, 확장된 보호소, 그리고 뜻밖의 인물과의 재회. 또 한 번 하늘이 그녀 앞에 나타난다. 지민의 따뜻한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이제 시작일지도 모른다. 김 부장의 검거 이후 하나동물복지재단은 전국적으로 화제를 모았다. 수많은 언론 보도와 SNS 확산으로 인해 전국 각지에서 후원과 자원봉사 신청이 쇄도했다. 그러나 지민은 여전히 변함없이 현장에서 일하고 있었다. 구조된 동물들, 입양 대기 중인 아이들, 그리고 하루하루 치료받고 회복하는 친구들을 보며 그녀는 느꼈다. 진짜 기적은 뉴스에 나오는 게 아니야. 매일 이 작은 공간에서 아이들이 살아나는 게 바로 기적이야. 어느 늦은 오후, 보호소 앞에 익숙한 SUV 차량이 도착했다. 차 문이 열리고 어린 여자아이와 함께 유진호 이사장이 내렸다. 지민 씨, 오랜만이에요. 지민은 반가운 마음에 인사하며 아이 쪽을 바라봤다. 그 옆에 선 건 바로 하늘이었다. 예전보다 살도 오르고 털도 윤기나는 하늘이는 여전히 지민을 보자 꼬리를 흔들며 달려왔다. 하늘아. 지민은 무릎을 꿇고 하늘이를 껴안았다. 강아지는 지민의 볼을 하르며 반가움을 표현했다. 유 이사장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우리 딸 예린이가 꼭 하늘이랑 인사드리러 오고 싶다고 해서요. 예린이는 수줍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그때 하늘이 밥 줬던 누나 맞죠? 지민은 따뜻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늘이는 항상 기억하고 있어요. 눈빛이 다 말해주네요. 하나재단은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틈을 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동물 공감 교육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초등학생들이 보호소에 와서 직접 동물을 돌보고 강사들의 강의를 듣는 체험형 수업이었다. 지민은 매주 수요일 어린이 반을 맡게 되었다. 이 아이는 토토예요. 사람을 무서워했지만 지금은 누구보다 친구를 좋아하는 아이예요. 아이들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토토를 쓰다듬자 토토는 얌전히 앉아 꼬리를 흔들었다. 선생님, 토토는 왜 사람을 무서워했어요? 지민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용히 대답했다. 토토는 처음 만난 사람에게 아픔을 받았어요. 그치만 좋은 사람을 만나면서 다시 믿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지민은 다시 깨달았다. 작은 교감 하나하나가 아이들에게도 평생의 기억과 가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몇 주 후, 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서 지민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한 방송이 방영되었다. 제목은 한 그릇의 기적. 지민이 처음 강아지에게 음식을 준 순간부터 김 부장 사건, 그리고 현재까지의 여정을 담은 진솔한 기록이었다. 방송이 끝난 후 재단에는 다음과 같은 연락이 이어졌다. 지민 씨 보고 큰 감동 받았어요. 자원봉사하고 싶어요. 우리 동네에도 보호소 하나 세워주세요. 입양은 처음인데
지민 씨 같은 분이 있으니 안심이 돼요. 그리고 한 통의 손편지. 안녕하세요. 저는 68세 할머니입니다. 최근 남편을 떠나보내고 많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방송을 보며 울었고 웃었고 위로받았어요. 제 인생도 누군가에게 작은 따뜻함이 될 수 있겠다는 희망을 얻었어요. 감사합니다. 지민 씨. 지민은 편지를 가슴에 꼭 안고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저 한 끼를 준 거였는데 세상은 정말 이상하게도 그 조그만 행동을 기억해주는구나. 하나재단은 이후 지방에도 의탁보호소를 늘려가며 구조 범위를 확대해 나갔다. 지민은 이제 구조팀 리더로 승진해 전국을 오가며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우연히 은혜본식이 있던 거리로 향하게 되었다. 가게는 폐업한 상태였고 창문엔 임대문에 다 붙어 있었다. 조용히 창문을 바라보던 지민은 토토에게 속삭였다. 우리 여기가 시작이었지?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 한 장을 찍었다. 그리고 미소를 지으며 돌아섰다. 그 미소는 과거를 원망하지 않는, 오히려 그 과거 덕분에 지금의 자신이 있다는 감사의 미소였다. 며칠 후 하나재단 유튜브 채널에 새 영상이 올라왔다. 특집 다시 만난 그날의 강아지들 지민의 이야기. 영상에는 하늘이, 토토, 그리고 새로 구조되어 입양간 수많은 동물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들의 눈빛은 말하고 있었다. 우리를 기억해줘서 고마워요. 당신의 작은 손길이 우리 삶을 바꿨어요. 지민은 영상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다. 모든 기적은 아주 작게 시작돼요. 누군가가 그걸 믿고 행동할 용기를 가질 때 세상은 정말 변해요.